조선일보의 오늘자 메인 사설들입니다. 특히 강천석 칼럼의 소제목의 경우 이 대표 재판 지연 작전 성공하면 범법자 대통령 자리에 앉아 헌법 파괴라며 대선 직전 유죄 확정 판결 나면 민주당 후보 못 내 정치적 파산 맞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빨리 해야 한다고 절규했는데 이 말은 차기 대선 직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고, 저들이 최근 왜 이재명 대표를 저렇게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해 최근 보수층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영상과 함께 어날바 최 작가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총선 끝나고 나서 보수 진영의 인사들이 주변에서 와가지고 이재명 괜찮아? 어? 맞아요. 그런 저한테 많이 얘기를, 물어보세요. 그런 얘기를 처음으로 하기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그게 지금 수치로 잡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때 감지한 변화가 맞는 거야. 조금 빨라. 아니, 지난주에요. 네. 제가 또 보수 인사들하고도 친하잖아요. 기독교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막 물어보시고 처음으로. 이게 하도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안 되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마음에 안 드는데 말하는 게 말이 되잖아. 저 사람을 내가 오해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오해하시는 게 많다. 그래서 설명을 이제 쫙 하고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한테 전해드렸죠. 네. 아니 그게 수치로 잡혔잖아요. 이재명 2위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보수 중에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 정도면은 국민의힘 들어가가지고 또 다퉈볼 만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최상병 특검, 그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한 70%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민주주의라든가 정의와 관련된, 공정과 관련된 이슈를 물어보면 한 60몇 %가 찬성하잖아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한 70몇 %. 70% 넘어섰어요. 70. 나오잖아요. 이게 진영이라고 본다면 이 진영의 균열을 일으키는 애매한 논란이 막 되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 30%만 찬성하는 애매한 이슈들. 제 생각에는 그런 애매한 이슈를 막 민주당 내부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내부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 던져가지고 요게 70 가까이가 모여 있는데 네. 요걸 잘 끌고 가야 된다. 네, 공감합니다. 해당 부분은 이전에 제가 보고드렸던 조선일보의 보도였죠. 그만큼 보수층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중동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들의 사설을 주목하는 이유는 저쪽 분위기를 정찰하려는 의미지 믿어서가 아닙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총선 내내 윤석열 정부의 기관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민주당만 때리더니 총선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민심운운하며 윤석열 정권을 어쩌다가 한 번씩 비판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저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대체로 그래왔습니다. 늘 그랬죠. 사실 가장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 조선일보 같은 주류 언론인데 갑자기 심판의 주체로 바뀌면서 우리는 아니고 윤석열이 심판받은 거야, 국힘이 심판받은 거, 이렇게 발을 빼버리는 게 참 가증스러운 상황입니다. 두고 보시죠. 저들이 풀파워로 때렸는데도 이 의석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창이는 성격상 지금보다 더 심각한 짓을 할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들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까요? 조선일보가 이재명 대표 손에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만 해도 두근거리는 그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기원하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